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투자에 눈 키우는 경제지표 보는 법. 자, 아침 외출하기 전에 날씨 꼭 챙겨보시죠.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 상태 이런 지표를 스마트폰이나 상클 같은 저희 방송으로 매일 챙겨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챙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어렵기도 하고 뭘 봐야 할지 사실 몰라서 뉴스 기사 정도 말고는 따로 챙겨보는 게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태풍 온다는데 일기예보 안 챙기면 낭패 보는 것처럼 투자하는데 경제지표 안 챙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흐름 읽는 방법 전문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제 흐름 읽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특히 이 시점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되고 있고 네.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이제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보게 되면 네. 지난 50년간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역사를 살펴봤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80년대 중반에 금리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꼭 왔던 것이 경기 이 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쇼크라든지 그리고 90년대에는 IMF, 그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0년대에는 금리 올리고 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고요. 2015년엔 금리 올리고 코로나 팬데믹. 물론 코로나 팬데믹은 금리를 올린 것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제 공통점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4자로 끝나는 해에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꺾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경제 지표를 유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아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화살표 올라간 다음에 뭔가 또 그렇습니다. 이슈가 있는 게 네.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좀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국내 상황을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건 거의 매일 체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금리, 환율, 주가입니다. 이것을 네. 3대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 금리라고 하는 건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국고채 3년물 금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환율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코스피 지수. 이 세 가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확인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확인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적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 적는 게 필요하냐면 이걸 적으면서 그 전날의 데이터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적으면서 전전날의 데이터를 또 한 번 눈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추이를 우리가 읽게 될 수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지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이 큰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출근하기 전에 이제 전날에 있었던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보고 네. 퇴근할 때 국내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국 거라고 하면 아까 보여주신 대로 지금 미국 성적이도 붙어 있지만 이런 네네. 것들 국고채 2년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는 우리가 2년짜리 국고채 금리와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국 환율,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유로나 엔화나 위안화 같은 이런 환율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당연히 이제 보시겠지만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입니다. 보통 미국의 금리를 볼 때 우리가 이 국고채 2년물 금리다 그러면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좀 선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2년물 금리가 다소 조금 안정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승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 인플레이션, 아, 네네. 그러니까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게 이제 국고채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보듯이 요걸 체크하고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를 좀 해봐라. 네, 메모를 라고 조언을. 하면은 이제 추이의 변화를 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경제 지표라고 해주셨고 네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런 지표도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매일 봐야 되는 지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매일 보지 않아야 될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매일 변하는 그 지표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네. 그 파도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람. 그렇죠. 중력. 결국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바람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자들이 투자할 때 꼭 챙겨보는 4가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월간 지표니까 매월 나오게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일 날 보통 발표를 하는데 이 밤 사이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이제 초순인 5, 6, 7 보통 7일 날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보통 12일 정도 그러니까 중순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12일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14일 정도 이것도 중순에 발표가 됩니다. 이 다 지수,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죠. 다 미국의 지수죠. 네. 요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 것인가를 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하나 좀 ISM 제조업 지수부터 네, 설명 좀 네. 해주시죠. ISM 제조업 지수 우리 머니 클래스에서도 자주 다루는 내용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가 PMI 지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공급자 관리 협회가 매달 3일 정도에 1일에서 3일 정도 사이에 발표를 하는 지수인데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구매 관리자들이 지금의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설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생산이나 새로운 신규 수주나 그리고 또 고용이나 그리고 재고 상태를 보고 이번 달에 경기가 전월에 비해서 어떻게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예측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밤 사이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46.3.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거 어디서 보느냐라고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당연히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뭐 영어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번역 서비스도 또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요. ISM 리포트라고 돼 있죠. 요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하. 3월에 ISM PMI 지수, 이 지수가 지금 발표됐는데 46.3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연속 52하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이후에 들어서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50을 넘으면은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쪽의 설문이고 50 이하가 되면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설문인데 지금 5개월 연속 50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 PMI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 PMI 지수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PMI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의 수출 증가율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네.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고용 지표는 우리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우리가 보통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통화 정책의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어디서 보느냐? 프레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그 연준의 경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 이 부분 이게 이제 자동으로 번역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클릭하시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00년도에 14.7%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현재 3.6%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굉장히 지금 실업률은 굉장히 좀 안정돼 있는 고용은 좀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용 상태가 좋으면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선행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이야기죠. 야,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자, 다음 또 소비자 물가, 또 소매 판매 요 지수 두 가지도 좀.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듣는 내용인데 맞아요. 결국 미국의 경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월 달까지 2%였는데 역시 이 프레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네. 지금 보는 것처럼 CPI라는 맞아요. 것을 네. 클릭을 하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걸 미리 챙겨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머니클래스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됐고 네네. 소매 판매 지수 마지막으로 네, 소매 뭡니까? 판매 지수도 역시 지금 보게 네네. 되면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요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역시 큰 영향을 주는 자료로서 이거는 이제 미국 상무부 사이트에서 보는데 조금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금융 포털 뭐 investing.com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 편리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라는 건 결국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소매 판매가 미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산업이 더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4가지의 지표를 반드시 월간 개념으로 체크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가지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표, 그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까지 해외 사이트이긴 하지만 번역이 자동으로 요새 그렇죠. 되니까 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월간으로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머니트레이너님께 또 PT 한번 제대로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